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계산법이 뭔지 아십니까? 평생 개미처럼 일해서 통장에 5억, 10억 쌓아두고 정작 본인은 유통기한 임박한 800원짜리 할인 식빵 먹으며 버티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눈 감으면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고생한 당신의 노후를 위해 쓰일까요? 아니요. 장례식장 비용으로 몇 천만 원 쑥 빠져나가고 남은 돈은 자식들이 누가 더 많이 가져가냐며 법정에서 싸우는 미천이 됩니다. 이게 남일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엔 돈 있는 거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중에 써야지 나중에. 그놈의 나중 찾다가 결국 병원 침대에서 하얀 천 덮고 나서야 그 돈은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죽어서 가져가지도 못할 숫자에 목숨 걸고 정작 오늘 내 입에 들어가는 고기 한 점, 내 몸에 걸치는 옷 한 벌에는 벌벌 떠는 이 기이한 현상. 도대체 왜 똑똑했던 사람들이 노년만 되면 이런 돈의 감옥에 스스로 갇히는 걸까요? 오늘 그 소름 돋는 심리적 실체와 함께 죽기 직전 100만 명의 노인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했던 인생 최대의 실수가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돈이 당신을 지켜주는 방패인지 아니면 당신의 목을 죄는 족쇄인지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당당하고 우아하게 바꿔줄 지혜의 구독과 공감의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어쩌면 평생 돈의 노예로 살 뻔한 누군가의 인생을 구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평생 아끼기만 하다 비참하게 마침표를 찍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 바로 공개합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이분들이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돈이 많아질수록 더 굶주린 상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평생을 똑똑하게 살아온 분들이 노년만 되면 이런 비극적인 역설에 빠지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분들의 뇌가 여전히 생존 모드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릿고개를 넘고 무일푼에서 자식을 키워낸 그 위대한 경험이 역설적으로 노년의 발목을 잡는 쇠사슬이 된 겁니다. 이분들에게 통장의 숫자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맛있는 걸 먹는 수단이 아닙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내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생존 성벽이죠. 그러니 돈을 쓰는 행위는 즐거움이 아니라 내 목숨을 지켜주는 성벽에서 벽돌을 하나씩 빼내는 공포로 다가오는 겁니다. 혹시 큰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나, 자식놈 사업 망해서 찾아오면 어떡하나 하는 끝없는 불안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결국 수억 원을 쥐고도 1,000원 한 장에 손을 벌벌 떠는 가난한 부자로 살게 만듭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분들이 돈을 나의 마지막 권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지위도 사라지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은 노년기에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는 이유가 오직 내 주머니의 돈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돈이라도 쥐고 있어야 자식들이 얼굴이라도 비추지. 돈 떨어지면 고려장 신세다라는 독한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합니다. 돈을 써서 사람을 얻는 게 아니라 돈을 움켜쥐고 사람을 조종하려 드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자식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부모가 돈을 무기로 휘두르는 순간 자식들의 마음속에 있던 존경심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유산에 대한 탐욕만 남게 됩니다. 결국 돈으로 관계를 지키려다 돈 때문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비극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기에 결정타를 날리는 건 평생 타인을 위해 사느라 나를 대접하는 법을 아예 잊어버린 상실감입니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걸로 채워줬으면서
정작 본인 몸에는 시장 바닥에서 3만 원짜리 티셔츠 한 장 걸치는 게 익숙해진 분들입니다. 좋은 곳에 가서 비싼 음식을 먹어도 머릿속으론 이 돈이면 고기가 몇 근인데라는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을 위해 돈을 쓰는 걸 마치 큰 죄를 짓는 것처럼 느끼는 이 심리적 마비 증상은 결국 고칠 수 없는 병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평생을 나중을 위해 참아온 돈은 결국 주인이 세상을 떠나는 날 고인의 고생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의 유흥비나 자식들의 새 아파트 평수를 넓히는 데 쓰이고 맙니다. 정작 주인공인 본인의 인생은 단 한 번도 화려하게 꽃 피워보지 못한 채 시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과연 성공한 인생이고 자식을 잘 키운 부모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 돈 써야 하는 거 누가 몰라. 그래도 아껴야 잘 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드실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믿어온 그 절약의 미덕이 사실은 여러분의 노후를 망치는 가장 정교한 덫이었다면 어쩌시겠습니까? 많은 분이 착각합니다. 돈을 남기고 죽는 게 자식에게 주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죽을 때 잔고를 남기는 건 인생이라는 경영에서 가장 처참한 실수를 저지른 것과 다름없습니다. 세계적인 자산가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재테크는 죽기 직전 잔고를 영원으로 만드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쓰지 않고 남겼다는 건 그 돈을 모으기 위해 희생했던 당신의 아까운 시간과 젊음, 그리고 수많은 즐거움을 통째로 땅에 파묻어 버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수억 원을 물려주기 위해 정작 본인은 무릎이 아파도 비행기 비즈니스석 한 번 못 타보고 친구들과 좋은 곳 가서 웃어보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한다면 그건 자식을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자식에게 통째로 도둑 맞은 겁니다. 진짜 뼈 아픈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아껴서 물려준 그 돈이 자식들에게는 독이 든 성배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부모가 고생해서 모은 돈이라는 걸 알기에 자식들이 감사하며 잘 살 것 같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노력 없이 얻은 큰 돈은 자식의 자립심을 꺾어버리고 형제간의 피 튀기는 전쟁터만 만들어줄 뿐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 곡소리 대신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먼저 나는 비극, 그게 여러분이 물려준 유산이 만든 현실일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진짜 물려줘야 할 것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당당하고 우아하게 즐겼는지 보여주는 삶의 태도여야 합니다. 이제 관점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돈은 축적할 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교환할 때만 진짜 가치가 발생합니다. 70대, 80대의 1억 원과 30대의 1억 원은 그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쓸 수 있는 100만 원은 여러분이 거동조차 힘들어질 10년 뒤에 1000만 원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맛있는 걸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고 좋은 곳에 가면 네 발로 걸으며 풍경을 즐길 수 있는 바로 지금이 여러분 인생에서 돈의 가치가 가장 높을 때라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돈을 쓰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동안 고생한 나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가장 최고의 예우이자 감사 인사입니다. 아직도 나중에 조금만 더 있다가라고 미루고 계신가요?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 눈치 보지 마세요. 주변 시선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당장 여러분이 가장 하고 싶었던 것, 가장 사고 싶었던 것에 지갑을 여십시오. 그것이야말로 평생 돈의 노예로 살아온 당신이 비로소 인생의 주인이 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내가 안 쓰고 주면 지들이 알아주겠지. 아직도 이런 순진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에게 미리 모든 걸 내어주는 순간 당신은 부모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인간의 심리는 참 간사합니다. 손에 쥔 게 없을 때는 부모의 지갑을 바라보며 효도하는 척이라도 하지만 이미 모든 걸 상속받거나 부모가 빈털터리가 된 걸 아는 순간 자식들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이건 자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듯 빈 주머니 부모에게 존경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자식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죽기 전까지 내 돈의 70%는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식이 사업이 어렵다느니 손주 학원비가 급하다느니 하며 눈물로 호소할 때 마음 약해지지 마십시오. 그건 자식을 돕는 게 아니라 자식의 자립심을 죽이고 당신의 노후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꼿꼿하게 내 돈을 지키고 있을 때 자식들은 비로소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모가 돈을 쓰고 즐기며 당당하게 살 때 자식들은 우리 부모님은 참 멋지게 사신다며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둘째, 돈 대신 추억과 경험을 유산으로 물려주십시오. 여러분이 돌아가신 뒤 자식들 기억 속에 남는 게 아버지가 아파트 한 채 남겨주셨지라는 숫자뿐이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보다는 우리 엄마랑 그때 그 여행 가서 정말 많이 웃었지. 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주시면서 해주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이정표가 됐어라는 기억을 남겨줘야 합니다. 자식과 함께 돈을 쓰며 보낸 시간은 그 어떤 상속세 없는 완벽한 증여입니다. 돈을 꽁꽁 싸매다 유산 싸움의 불씨를 남기지 말고 살아생전 자식들과 함께 그 돈의 가치를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자식에게 미안하지 않은 부모가 되는 연습을 하십시오. 내가 돈이 없어서 너희한테 이것밖에 못 해준다는 비굴한 말은 입 밖으로도 꺼내지 마세요. 부모가 자신을 위해 돈을 쓰고 운동하고 취미 생활을 하며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 자체가 자식에게는 수억 원의 유산을 받는 것보다 훨씬 큰 효도입니다. 자식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나를 위해 투자하는 것, 그것이 가장 고단수적인 부모의 지혜입니다. 자식에게 다 퍼주고 껍데기만 남은 부모가 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까지 나를 사랑하고 대접하며 자식들에게 담고 싶은 인생을 보여줄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당신이 자신을 대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당신을 대접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떠신가요? 혹시 내가 참 바보같이 살았구나 싶은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지진 않으셨나요?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들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고 자식들 번듯하게 키워내느라 당신의 무릎이 닳고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는 줄도 모르고 사셨잖아요. 남들 다 가는 여행 한번 마음 편히 못 가고 사고 싶은 옷 한 벌도 다음에 나중에라며 손을 벌벌 떨며 내려놓으셨던 그 세월. 그게 다 사랑이고 헌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정작 나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제발 본인 좀 가엾게 여기십시오. 당신이 아낀 그 돈, 죽을 때 지고 갈 수 있는 거 단 한 푼도 없습니다. 당신이 1,000원, 2,000원 아껴서 통장에 쌓아둔 숫자는 당신이 떠나고 나면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이 자신을 위해 쓴 10,000원은 당신의 영혼을 위로하고 남은 생을 버티게 할 소중한 자존감이 됩니다. 자식이 서운해하면 어쩌지? 나중에 아프면 어쩌지? 이런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자식들은 당신이 남긴 돈보다 당신이 활짝 웃으며 행복해하던 그 얼굴을 더 오래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자식들에게는 그 어떤 유산보다 큰 선물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당장 평소에 망설였던 그 일부터 하십시오. 비싸서 못 먹었던 음식도 드시고 가고 싶었던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니, 넘치도록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누구의 부모가 아니라 당신 자신으로 살아가십시오. 평생 돈의 노예로 사느라 고생한 당신의 영혼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고 말해주는 오늘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당당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 깊이 와닿으셨다면 나 자신을 위해 살겠다는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다짐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